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미나이 API를 이용해서 나만의 챗봇 만드는 시간 기본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기본 단순형 이제 챗봇을 만들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뭔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형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제너레이티브 API를 이용해서 나만의 챗봇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API 활용의 기본편 두 번째이고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은 이제 이 컨버스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용 라이브러리 자체는 구글의 제너레이티브 AI를 쓸 거고요. 우리가 pip install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를 쓴다고 했습니다. 뭐 이걸 쓰지 않고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되죠. 제너레이티브 AI. 자, 우리가 이거 말고 pip install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를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썼던 건데 우리가 파이썬 즉 아나콘다 환경에서 이제 파이썬을 쓸 때는 우리가 이거를 느낌표를 붙여주는 게 우리가 쉘을 쓰기 위한 필요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이참을 쓴다면 그냥 콘솔을 열어서 그 환경은 어차피 명령 프롬프트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면 됩니다. 이 부분 참고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용 문법은 while을 쓸 겁니다. 이 while을 왜 쓰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의 답변, 질문 1, 답변 1, 질문 2, 답변 2, 질문 3, 답변 4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내가 exit라는 코드를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한 반복으로 할 수 있게끔 while의 true 환경을 제가 넣어줄 겁니다. while true 환경을 넣어줄 거고요. 이거를 제가 구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즉 제미나이 API를 활용했을 때 대화형으로 지금 바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코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코드를 일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끼리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이 대화형의 이 컨버스테이션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제미나이 API를 받아야 돼요. 구글 API 키 값을 받아야 되고 이 API 키 값은 저는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 API 키 값을 받은 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여기에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저는 오토코드라는 폴더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제미나이 API.txt 파일 안에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제가 숨겨서 넣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호출하는 방식으로 오픈, with 오픈 형식을 해서 이 위에 있는 값을 이렇게 불러와서 R 리드 모드로 해가지고 as F에서 F에 뭐 리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트립 해가지고 즉 양쪽 공백까지 제거한 값을 제가 이 값 자체를 불러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따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번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코드를 시작을 할 거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API의 이 지금 SDK 환경을 제가 즉 SDK라기보다는 이제 API의 이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제미나이의 API DAX라는 구글링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의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제미나이 API Develop DAX and API Reference 해가지고 퀵스타트를 들어간 환경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그냥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익스포트 자체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뭐 안 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예 오픈 이제 파일 형태로 그냥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플래시 모델을 썼네요. 여기는 1.5에 저는 그냥 텍스트형의 멀티모델 프롬프트를 가능한 이걸 썼는데 저는 그냥 제미나이 프로를 그냥 썼어요. 뭐 이게 더 우선 환경이겠죠. 제미나이 1.5가 더 최신이겠죠. 그리고 텍스트 생성에 대한 부분을 썼고 다음 단계에는 뭐 텍스트 비전, 오디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테스트해서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써보면서 뭔가 원하시는 코드를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API 키 값을 어떻게 받아요? 강사님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API 키 값은 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걸 자 잠시만요. 제가 어떤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미나이 API 사용법이라고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티스토리 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이분의 블로그 담당자와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강의를 이 부분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공유를 먼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코드를 실제로 써봐야겠죠. 코드를 실제로 써보는데 코드를 실제로 써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제 거 한번 화면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 우리 뭐 했냐면 pip 인스톨러에서 먼저 구글의 제너레이티브 API를 쓰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언더바를 썼지만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 pip 인스톨 느낌의 pip 인스톨 구글 대시 제너레이티브 AI를 써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언더바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쭉 밑에 만족이 되어 있다, 즉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보였고, 여기는 제가 구글 관련된 API에 설치된 라이브러리가 이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뭐 혹시나 오류가 나는 분들은 그냥 직접 그대로 설치를 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구글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pip install 구글 제너레티브 AI 땡땡에서 0.7.2 하면 제 버전에 완전 똑같은 버전을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임포트 먼저 오픈을 이제 불러왔고, 그 불러온 내용에서 제가 API 키 값을 이런 식으로 제 오토코드라는 폴더 안에 제미나이 언더바 API 텍스트 값에 리드 모드로 해가지고 이 값을 불러온 것을 저는 구글 API 언더바 키 값의 변수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컨피그, 즉 제미나이 API 키 값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위에서 담은 이 변수 자체를 API 언더바 키 값에 넣고 이거를 실제로 불러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러티브 모델 자체는 제미나이 프로를 썼는데 아까 프로가 아닌 1.5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모델이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이 모델은 다시 한번 제너러티브 컨텐츠에 여기에 이제 질문, ask, 여러분들의 질문이 들어가고 제미나이의 결과의 답변이 answer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생성형 AI에서의 챗GPT API의 차이점을 알려줄래 했는데 차이점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준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대로 쓰긴 할 거예요. 그대로 쓰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시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import 구글 제너레이티브 제너 AI, 그리고 이 부분 밑에까지 좀 내려와서 configure,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대화형 챗봇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 대화형 챗봇, 여기는 기본형 챗봇 해서 제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자, 대화형 챗봇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모델까지 넣었죠. 모델까지 넣어서 이제 우리가 채팅을 시작하는데 채팅 안에 모델에 우리가 스타트 챗으로 해가지고 스타트 챗으로 해서 우리가 히스토리, 즉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제가 히스토리 기능을 넣겠습니다. 즉 메모리 기능을 넣겠다는 건데요. 이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걸 없는 거랑 뭐가 차이 나냐면, 내가 질문을 한 그 챗GPT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한 질문 내용을 이 제미나이 자체가 기억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LLM이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설명해 주라고 질문했을 때 챗GPT나 오픈AI가 막 챗GPT나 이제 오픈AI죠. 제미나이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어서 다시 내가 너한테 방금 뭐라고 질문했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이 메모리 기능이 구현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로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기능을 구현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즉 얘가 내가 뭘 질문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무한 루프를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대화형으로 쓰기 위한 질문을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 자체를 넣을 건데요. 메시지는 인풋을 해가지고, 인풋을 해서, 뭘 질문할 거냐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대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메시지가 exit라는 값을 제가 넣게 된다면, 즉 exit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그 즉시 우리가 브레이크로 무한 방법문을 벗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리스폰스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을 챗의 send 메시지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 샌드 메시지를 해서 집어넣고요. 입력받은 메시지의 모델에 전달해서 그 모델의 응답을 출력하기 위해서 모델의 응답을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답변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리스폰스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값을 가져오고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 안에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뭘 해줄 거예요? 띄어쓰기를 2번 해줍니다. 즉 이제 띄어쓰기라기보다는 엔터를 2번 넣어주는 입력을 해주는 게, 왜냐하면 이걸 해주고 나서 우리가 눈에 가독성을 주기 위해서 엔터를 2번은 출력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포트 구글 제너레이티브 제네이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기능을 넣기 위한 스타트 챗 해가지고 히스토리를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형으로 하기 위해서 yTrue인데 중간에 exit라는 이걸 값을 입력을 하면 그대로 대화형은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response 해가지고 챗 send 메시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모델에 우리가 입력받은 메시지의 모델을 전달하고 모델 응답을 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걸 받는 걸 출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을 하면 pending input 자, 커널을 클리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커널을 클리어해서,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기 질문 뭘 할 거냐면 LLM이 뭐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인데 이 LLM이 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이 이제 밑에서 떨어질 거예요. 엑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LLM 답변. 라지 랭귀지를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된 대규모 신경망 언어 모델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뭐 GPT-3, 오픈AI, 뭐 제미나이, 구글, 뭐 그리고 다른 LLM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엔터 2번 누른다면 질문이 다시 한번 여기에 떨어졌죠.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봤어?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즉, 내가 방금 뭐라고 질문했어? 지금 이 LLM, 즉 이제 제미나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방금 질문한 내용이 LLM이 뭐야 해서 이 질문은 LLM이 무엇인지 그 특징과 응용분에 대한 궁금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즉 이 기능을 안 썼더라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했었던 이 여기서는 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내 질문 내용을 못 알아듣고 다시 그거를 그냥 동문서답하거나 또 다른 그냥 뭐 할루시네이션처럼 이제 새로운 마치 그럴싸한 답변을 하는데, 이 메모리 기능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기반을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엑시트를 눌러서 코드를 종료를 하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마지막으로 1이란 값이 늘어오면서 이제 이 프롬프트의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이 메시지는 다 종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은 지난 시간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기본형을 넘어서 대화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챗GPT와 같이 뭐 이제 오픈AI가 아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API로도 이렇게 대화형의 우리가 챗봇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얹혀서 실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챗봇의 플랫폼을 얹힐 수 있는 웹 기반의 어떤 내용을 넣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괜찮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제 몸조심, 건강 항상 유의 부탁드리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